Hi everyone, I'm pianist Yoon Kim. This video will be in Korean, so please turn on your English subtitle option on the video so you can watch this video as well.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지윤입니다. 어떻게 한 해 마무리를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도 정말 2022년이 정말 끝나고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요. 그래도 이 해가 가기 전에 제가 10월에 한국을 방한했을 때 JCC 아트홀에서 연주했었던 것, 그때 느꼈던 감정들, 그런 거 나누고 싶어서 정말 또 급하게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이번 해 처음으로 한국에서 툴뮤직이라는 클래식 음악 에이전시와 함께 손을 잡고 이렇게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JCC 아트홀이라는 정말 너무 멋진 곳에서 제가 첫 음악회 북콘서트를 하게 되었었거든요. 제가 방한을 했을 때가 10월이었는데 정말 가을에 한국을 방한했던 게 정말 20년도 넘은 것 같아서 단풍과 한국의 전경들이 너무 예뻐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었어요. 제가 공연을 했던 JCC 아트홀은 정말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어가지고 기대를 많이 하고 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공간 안에 딱 들어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뭔가 따뜻한 느낌? 사실은 공연장이 500석이나 뭐 1000석이 넘는 훌륭한 공연장이 많거든요. 예술의 전당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런 큰 홀들이 많은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200석 정도가 되는 작은 홀에서 느껴지는 그 교감들과 소통의 그 전해지는 울림은 정말 따라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관객의 입장으로서도 그렇고 그리고 연주자의 입장으로서도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작은 홀에서 연주할 기회가 많지는 않죠. 그래서 저에게는 조금 선물 같은 연주 홀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 홀에서는 정말 나쁜 좌석이 없거든요. 어느 좌석을 앉아도 정말 관객이 연주자와 1대1로 교감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너무 기대가 컸었고요. 그리고 그 홀에 있었던 피아노 정말 장난 아니었죠. 그 스타이웨이 콘서트 사이즈였는데 너무 컬러도 다양했고 파워도 있으면서 정말 섬세한 것까지 다 받아낼 수 있었고 그 홀도 그 피아노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홀이어서 정말 관객도 관객이지만 제가 정말 행복해 하면서 연주할 수 있었던 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은 홀이 그만큼 퀄리티가 높기가 쉽지가 않은데 정말 진짜 제 기억에 남는 임팩트 있는 그런 홀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 연주는 제가 한국에서는 최초로 연주 홀에서 관객을 만나게 되는 자리여서 제가 미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한국에서 정말 활발히 홍보를 할 수 있는 사정도 안 되고 한국에서 제가 알려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관객들이 올까 그런 걱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무대로 나갔는데 정말 가득 찼던 그런 무대 홀을 걸어 나가면서 벅차오르던 감정도 지금까지도 아직 생생하고요. 사실 이 연주는 좀 포맷 자체가 그냥 독주회가 아니라 제가 이번에 8월에 100만 번의 상상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작가로서 여러분들하고도 만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콘서트는 100만 번의 상상 북 콘서트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면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책에는 사실 제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각 5악장의 그 구성으로 되어 있고 그 5악장 사이사이에 인터미션이라는 게 있어서 그 인터미션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들에 대한 소개 그리고 그 QR코드를 통해서 그 QR코드로 제 음악을 들을 수 있게 그렇게 책을 구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북콘서트는 어쩌면은 책에서 QR코드로
제 연주를 들으셨다면 이 연주에서는 정말 실제로 제가 연주를 해드리면서 제 인생 이야기도 하고 책에 대한 이야기들, 제가 책을 쓰면서 느꼈던 감정들, 제가 인생을 살면서 느꼈던 인생 교훈 같은 것, 그런 걸 나누면서 는 시간들을 가졌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Q&A 시간을 가졌기도 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북콘서트라는 개념이 어떤 작가가, 음악가가 아닌 작가가 책을 출간하고 그 책을 출간하고 나서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북콘서트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에게서는 그 북콘서트가 정말 실제적으로 북과 콘서트가 만난 북콘서트였죠. 제가 작가이기 이전에 피아니스트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개념의 포맷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00만 번의 상상이라는 책으로 저를 먼저 접하셨던 독자들은 피아니스트로서 저를 만나는 게 더 신선했고 신기하기도 했었을 것 같고, 저 역시도 사실은 독자들과 만나는 시간이 없잖아요. 어떻게 만나? 그래서 어떠셨을까? 그런 독자들을 실제로 만나는 것 자리 자체가 정말 저에게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1시간 10분 정도의 그런 북콘서트라는 포맷으로 진행을 했고, 마지막 한 30분을 Q&A를 가지는 시간으로 하자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었는데, 구성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질문을 했는데 내가 금방금방 답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그런 막연한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미리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미리 준비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뭔가 즉흥적인 어떤 모험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서 연주를 마치고 Q&A 시작하기 전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만들 차례예요 이러면서 이렇게 오픈을 해드렸는데, 정말 상상치도 않게 너무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다양한 질문들이었고, 그분들의 인생에 대한 그런 고민들, 거기서 왔던 질문들. 그래서 정말 저도 그렇게 어려운 질문들이었는데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답을 해드렸고, 그 안에서 또 더 소통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0분 지냈나 그랬는데 그 툴뮤직의 대표님이신 정은영 대표님이 이제 무대로 나오셔서 한국에서 이렇게 Q&A에 이렇게 활발한 건 처음 봤다.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사실은 Q&A 하면 한 10분 정도면 끝나겠지라는 예상을 했는데 한국에서 이런 장면은 연출되기가 정말 힘듭니다. 사실은 제가 그래서 정말 웬만하면 제가 끊을 생각이 없었는데요. 도대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선생님과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또 사인을 받을 수 있는 사인회가 있기 때문에 너무 죄송하지만 지금 마치도록 하고요. 그래서 안타깝게 그렇게 Q&A 세션을 마치고 또 사인회를 시작했었거든요. 그것도 역시 이제 사인회를 시작했는데 연주 자체와 Q&A 세션을 하고 나서가 거의 2시간 정도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저는 1시간 반인가 2시간을 계속 사인을 했었어요. 사인을 한다는 게 그냥 사인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분 한 분 또 얼굴을 뵙고, 그분들이 또 어떤 분들은 또 책을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 놓았던 것, 막 줄을 쳤던 것, 그러면서 느꼈던 감동, 그 책에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 그런 걸 또 실제로 저와 이렇게 나누기도 했고, 그리고 북콘서트에서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뭐 5분, 10분을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1분? 길어서 1분 그렇겠죠. 그런데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도 그렇게 소통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너무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정말 장장
2시간 정도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서 정말 보람 있었다. 한국 분들, 독자분들 그렇게 또 음악으로 소통하고 또 책으로 연결하면서 너무너무 감동이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오셨었던 분 지금에서 다시 감사드리고요. 또 내년에 한국에서 북콘서트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고요. 한 번밖에 안 해서 그래서 내년 4월 그리고 9월 조금 계획이 있는데 제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시고 그리고 제 유튜브 팔로우 하시면은 어떻게 또 소식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들어갔을 때는 2개의 인터뷰를 하고 들어왔었거든요. 그 첫 번째 인터뷰는 한국 클래식 음악 잡지인 리뷰라는 잡지의 대표님과 함께 JCC 아트홀에서 이렇게 1시간 동안 진행을 했었는데 그 대화들도 정말 너무 진솔한 대화들 했었던 것 같아서 보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인터뷰를 하면서도 이게 다 들어갈까?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그 인터뷰 자체가 유튜브로 올라왔는데 정말 1시간짜리를 그대로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인터뷰 링크를 이렇게 걸어 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또 봐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인터뷰는 KBS 라디오의 문화공감이라는 라디오 채널에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한국에서 또 크고 해가지고 KBS라는 방송국에 제가 간다는 게 더 막 이렇게 감동이고 재밌는 거예요. 관광 뭐 그런 느낌?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런 방송도 하고 라디오도 하고 그랬는데 뭔가 한국인이라서 또 그런 방송국에 간다는 느낌이 또 색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는 라디오라는 방송이란 매개체가 참 의미가 있거든요. 정말 목소리로만 들었을 때 그렇게 교감하는 게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미국에서도 팟캐스트를 진행하게 됐었던 것도 제 어렸을 때 라디오를 들으면서 느꼈던 그런 아날로그한 감성들, 그러면서 더 음악에 그 사람 목소리에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그런 느낌들을 저도 느끼고 싶고 또 소통하고 싶어서 시작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문화공감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제가 라디오 인터뷰를 하면서도 이분들은 정말 저를 목소리로만 듣고 계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더 진솔한 대화들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참 좋았어요. 그래서 그 인터뷰를 또 언제 지금이라도 들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다시 듣기로 제 채널에서도 링크를 걸을 수 있으면 한번 해볼게요. 사실 이번에 한국 방한은 제가 정말 바쁜 시즌에 짬을 내서 일주일간 한국을 왔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는 글로벌 시대라서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 갈 수 있는 시대이긴 한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시차 적응이란 게 정말 나이가 들면서 그래서 그런가? 더 쉽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이틀 뒤에 연주를 했었는데 연주 시간이 미국 시간으로는 새벽 3시에 연주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시차 적응을 빨리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일주일 뒤에 한국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또 저는 계속 연주 일정이 빡빡하게 있어가지고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정말 집중했었던 거는 어떻게 제 밸런스를 깨지 않으면서 한국에서 일정을 정말 최상의 컨디션으로 하고 또 최상의 컨디션으로 또 돌아가서 미국 일정을 또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제가 했었던 것은 정말 인터뷰나 정말 엄마와 친한 친구들과의 시간을 보냈던 조그마한 시간이 있었지만 그 외에는 혼자서 시간을 또 많이 보냈고요. 산책도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운동을 빼먹지 않고 매일매일 하려고 웨이트도 하고, 제가 지냈던 호텔 가서 그 호텔에는 이제 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루틴은 깨지 않으려고 정말 정말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제 몸을 관리하는 그런 방법들을 최대한 동원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조용히 시간을 혼자서 보내기, 좀 명상하기, 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한국에서의 시간이 정말 짧게 정말 꿈처럼 지나가 버려서 내가 정말 한국에 갔었나? 미국에 돌아오니까 또 일상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미국에서의 제 하는 일도 다시 돌아와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긴 한데, 또 이렇게 한국말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으니까 내가 정말 한국에 있었지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2023년에는 한국에서 또 방한을 해서 여러분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 유튜브의 방향인데요. 사실 제가 유튜브를 한 지는 오래됐나? 오래되긴 한 것 같은데, 미국에서의 그 팬들과 소통하는 그런 장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피아니스트를 공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조언들, 그런 것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국 분들이 제 책을 읽고 들어오시게 되면서 제가 영어로만 제가 비디오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조금 미안한 생각도 조금 들기도 했고, 어떻게 하면 이 채널을 더 잘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도 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채널을 만들어서 또 한국말로만 하는 게 맞을까? 제가 하는 대로 영어로 방송을 하고 한국어 자막을 달아드리면 되는 걸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사실 저는 자기 개발에 진심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책을 쓰기도 했고, 그건 제 일상이자 제 삶의 포커스이기도 하죠. 자기 개발과 자기 성장. 그래서 그것들을 좀 더 나눌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한국말이 아니더라도 영어로 나누더라도 괜찮을까? 뭔가 지금 생각이 많은 거를 주저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래도 이렇게 편안하게 여러분들하고 한국어로 그냥 일상 나누고 그때 한국에서의 시간 나누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의견 있으시면은 이렇게 코멘트에 달아주시면 제가 또 최대한 반영을 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잡는데 또 한번 힘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연말도 잘 보내시고요. 조금 이 방송이 언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행복한 연말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안녕.